고속도로 주행 중에는 아무래도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 운전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운전자가 어쩔 수 없는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공포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일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겪었다는 제보자. 충격적인 일은 진입로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벌어졌습니다. 두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 한 남성이 고속도로 위에 서서 차량을 향해 위협을 가합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정말 놀랐어요. 거기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사람을 마주쳤다는 것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남성이 흉기나 다름없는 무언가를 던졌기 때문인데요. 소리 같은 걸 좀 지르는 것 같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야구 하듯이 되게 이렇게 되게 막 풀스윙을 하는 폼이었거든요. 차량을 향해 작정하고 던진 것은 다름 아닌 커다란 돌덩이. 천만다행으로 피했지만 만약 저 큰 돌덩이를 맞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후방에서도 그 뒷차량도 그 돌을 좀 피해서 가는 거 봤거든요. 네, 만약에 제가 급정거를 했으면 큰 사고가 났었겠죠. 일단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신고를 했다는 제보자. 젊은 어떤 남자가 그쪽 그 난간대로 있는 데로 오더니 돌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다가 지금 저는 오산 휴게소에서 일단 지금 세우고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아, 부산 방향이 서울 방향이요? 저 서울 방향인데요. 알겠어요. 한번 출동해 볼게요. 대체 왜 저런 위험천만한 행위를 한 걸까요? 후방 블랙박스를 자세히 보면 다시 돌을 주우러 가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닐까 걱정인데요. 저희가 신고받고 바로 갔는데요. 돌 던지는 남자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없더라고요. 추가 신고는 없었고. 포착될 만한 CCTV 같은 게 좀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있나요? 도로를 비추는 건 있는데 네. 가디를 넘어가지고 그쪽 편에 비추는 건 없어요. 사건 현장은 8차선 고속도로와 진입로가 갈라지는 지점. 문제의 남성이 오고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혹시 의문을 풀어줄 단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급경사와 우거진 수풀에 가로막혀 있긴 했지만 고속도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의외로 쉽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고속주행하는 차량을 피해 2차선 도로를 가로질러야만 갈 수 있는 사건 현장. 한 이 정도 크기의 저런 모양의 돌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남성이 던진 것과 비슷한 돌덩이가 눈에 띄긴 했지만 의문을 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혹시 남성을 목격한 사람이 있진 않을까요? 웬만한 사람이 여기서 걷겠어요, 여기 안 가지. 매일 근처를 오가는 이들도 그곳에서 사람을 본 적은 없답니다. 별로 나갈 생각도 안 할 텐데 사람들이. 남성은 사라지고 없지만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저지른 위법 행위와 그 증거인데요. 먼저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한 사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돌을 던지는 행위 자체는 위험한 물건으로 유형력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죄에 해당하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시켰습니다. 특수협박죄에 해당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분이 어떻게 계속 던질 수도 있는 일인데 그냥 이대로 그냥 묻히면은 나중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잡을 수 있었으면 좀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고속도로 위에서 남성이 벌인 위험천만한 행위, 추후 보신 분은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 달 전 사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자. 거짓말 안 치고 한 100번 이상은 본 것 같은데요. 요즘도 계속 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계속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사건이 벌어진 곳은 매일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고속도로 위였다고 합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내와 함께하는 평범한 퇴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 후 악몽이 시작됐다는데요.
제가 먼저 지나가고 나서 백밀러를 확인을 해보니까 3차로여서 차가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양보를 해주고 뒤에서 이제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차 바로 뒤에 바싹 붙어 오던 가해자 차량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차선이 줄어들어 끼어들기를 하려는 오른쪽 차량. 미처 발견 못한 제보자가 놀라서 경적을 울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 조금 전 그 차량이 제보자의 차량 앞을 막아서더니 고의적으로 속도를 줄이는데요. 깜짝 놀라서 이제 경적을 울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확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시더라고요. 급기야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우고 손에 뭔가를 들고 내린 상대 운전자. 네, 지금 경인고속도로인데 앞에서 차를 막고서 서가지고 급정거해가지고요. 지금 빨리 좀 도와주세요. 지금 막 주먹질해요. 핸드폰 위치를 좀 확인할게요. 네, 지금 막 주먹질해요. 깡통을 들고 이런 식으로 차 문을 계속 때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강도가 좀 세니까 유리창이 깨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렇게 문을 내렸어요. 솔직히 때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 좀 욕설이나 말만 하고 말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내린 거였는데 갑자기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피했는데 피하니까 또 때리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몸을 완전히 돌려서 피하고 계속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2경인이요. 지금 여기 빨리 좀 와주세요. 보복 운전에 폭행까지 저지르고 경찰이 오기 전에 가던 길을 가버린 가해 운전자. 결국 제보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속도로 한중간에서 어느 누가 차를 세워놓고 길을 막아놓고서는 주먹을 휘두릅니까? 제가 뭔가 잘못을 해야 상대방이 이렇게 보복을 하는 거다. 경찰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갖다 드렸어요. 가해자는 왜 보복 운전에다가 폭행까지 행사한 걸까요? 가해자는 당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러면 안 되는지 아는데 당시에 너무 화가 났었다. 그래서 경적을 울리고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특수 협박과 그 폭행 혐의로 그 벌금 200만 원 그리고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복 운전은 특수 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처분 대상일 뿐 아니라 입건 시 면허 정지, 구속 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선 요금소나 합류 구간에서 보복 운전이 빈번하다고 하니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운전해야겠습니다. 결국은 보복 운전 같은 경우에는 증거 싸움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증거 확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대응하면 상방 보복 운전으로 둘 다 뭐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죠.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무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가 쉬운데요. 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온 가족이 나들이를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아찔한 사고를 겪었답니다. 그때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옆 차선에서 갑자기 하얀 연기가 나오면서 박은 소리가 나가지고 심장 쿵쾅쿵쾅 뛰고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제보자 차량이 평화롭게 1차선으로 주행 중이던 그때 2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뭔가와 충돌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파편이 제보자 차량을 그대로 덮쳤는데요. 두 대의 차량이 연이어 사고가 난 건 도로 위에 있던 바로 저 정체불명의 장애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도의라고 생각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막 뛰네요. 그런 게 거기에 왜 있을까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 영상을 찬찬히 다시 보니 언제 누가 떨어뜨리고 간 건지 알 수 없는 거대한 돌덩이가 보입니다. 예측도 상상도 못했던 도로 위 낙하물과의 갑작스런 충돌. 미처 제동도 못하고 그대로 돌덩이와 부딪힌 1차 사고 차량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차량 에어백은 다 터진 상태였고 그리고 조수석에 탑승하신 여성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지도 못했어요.
골절상을 입은 1차 사고 탑승자와 달리 다행히 차량 파손 피해만 입은 제보자. 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떨어뜨리고 가면 그만이지만 그거에 사고가 나신 분들은 만약에 큰 사고 나서 뭐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대해서 화가 좀 많이 났었죠. 바로 앞서가던 화물차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제보자는 가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을 한 10번, 20번 정도 계속 허리를 숙이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물차 운전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엔 적재물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계속 주행 중이었다는데요. 그 뒤에 있는 차들이 쌍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고 그러고 나서 내 차량에서 뭐가 떨어졌다는 거를 그때서야 인지를 하고 IC에 나가서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에는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무엇보다 적재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했더라면 없었을 사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낙하물이 해마다 2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는 건데요. 제동을 해서 속도를 낮추기 전에 달려오는 물체와 부딪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의 낙하물 사고는 유리창을 관통하고 이렇게 사람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띠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선 안전거리 확보 유무에 따라 과실 비율도 달라집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바뀐 낙하물 사고 과실 비율 기준에 따르면 안전거리를 확보한 경우엔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에게 그 책임을 100% 묻는다고 합니다.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 안전거리 확보가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이후 안전운전이 일상이 됐다는 김상헌 씨. 힘든 시간을 한번 병원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니까 방어운전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런 습관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뒤쪽에서 와서 충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날의 사고는 피할 수가 없었답니다.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서 정체가 시작되는 걸 보고 속도를 줄였다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피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그대로 돌진. 앞에 있던 고속버스와 탱크로리까지 사중 추돌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되게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뒤쪽에서도 비상등이 켜졌나 안 켜졌나 이게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룸미러를 보는 순간 그냥 차가 밀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버스랑 제 차 사이를.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중 추돌 사고. 특히 화물차와 고속버스의 모습이 처참합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고속버스에는 몇 명 탔습니까? 3명인데 다 무사해요. 이거는요? 네? 이건 한 사람이 한 사람. 경상인가 경상. 하늘이 도왔다 싶을 정도로 인명피해는 적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구나 싶어서 브레이크를 잡는 상황인데 트럭은 그냥 밀고 계속 그 속도로 유지를 해서 오니까 왜 그렇게 빨리 오셨냐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정체를 발견하고 서행을 하는 제보자, 그리고 뒤에서 달려오던 화물차의 비상등이 깜빡이는 게 보이십니까? 하지만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추돌하고 맙니다. 그리고 제보자 차량과 첫 번째 추돌을 하고 나서야 급제동을 했다는 사실이 스피드마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왜 뒤늦게 제동을 한 걸까요? 그리고 음주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일단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통행하다 보면은 이제 지정체는 발생하게 되잖아요. 전방 그 버스 앞쪽 상황은 잘 못 봤겠죠. 졸음이라고 추정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단정은 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한 충돌 사고죠. 사고가 나버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사고로 인해서 180도 바뀌어버리니까 앞차랑 간격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고속도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전방주 시태만 터널 안에서 폭발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체가 시작되는 걸 못 보고 추돌 사고를 일으키는가 하면 돌발 상황이 없더라도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속도로는 자체는 속도가 100km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사고에 연결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동적인 이용 장소이잖아요. 이 장소에 일단 위해를 가하는 것이죠. 책을 읽거나 화장을 하는 등 전방주시 태만 행위는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하는 전방주시 태만이 바로 휴대전화 사용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전방주시를 못하는 시간은 약 2초. 하지만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면 무려 55m를 눈 감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데요. 고속주행 중에 휴대전화를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시속 100km로 주행하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제동을 못할 경우 1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자 사고 원인 1위가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빠른 만큼 사고 위험도 치사율도 높은 고속도로.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 위협하는 돌발 행동, 위법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